네, 오늘의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는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과 함께 내년 증시 어떻게 큰 그림에서 그려 나가야 될까 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깊이 있는 도움 말씀 주실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잘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 어렵게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흔쾌히 또 출연에 응해 주셔서 자주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 연말이다 보니까 과연 연말에 산타가 우리 시장에 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뭐 여전히 아직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여러 관세 문제라든지 관세 철폐 문제라든지 농산물 구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사실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양측의 상황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6%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미국 경기도 여하튼 지금 무역 협상 타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가 다시 좀 둔화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조금 위협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1단계 합의 정도는 사실은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2월 15일 날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사실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조금 협상이 여하튼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보자라는 관점이신데요. 네. 사실 1단계 합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 시각도 어느 정도 좀 챙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일단 뭐 저희가 이게 뭐 완전한 타결을 사실은 기대하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관세 전면 철폐는 좀 어렵다 이런 관점. 예,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쪽은 계속 뭐 예. 중국 쪽의 이행 과정이라든지 또 중국 쪽의 여러 가지 이제 성의 있는 어떤 실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단계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1단계 합의가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합의 이후 중국의 어떤 그 전반적인 자세 변화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만족스럽다고 하면 다시 또 2단계 쪽으로 좀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향후에 어떤 무역 협상 결과 자체를 뭐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당장 닥쳐 있는 1단계 합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타협 또는 뭐 성사 이 부분 정도를 사실 기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흐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면밀히 저희도 좀 들여다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합의에 대한 가능성에 어느 정도 이견 없이 시장의 관계자들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라서 이게 나중에 악재, 뇌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전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내 주식에서도 매도세가 관련해서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일부 분석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홍콩 문제 자체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위치, 위상,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의 허브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중국이 결국 홍콩 사태로 인해서 만약 무력 진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국제적인 타격, 뭐 여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처해진다고 하면 중국 경기에도 사실은 좀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홍콩 수출 자체가 전체 우리나라 수출 순위의 4위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으로 홍콩 비중이 가장 높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 자체가 상황들이 악화된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 경기 회복을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복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고요. 또 반도체 경기도 사실은 적지 않아 좀 타격을 받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지금 국내 증시의 어떤 랠리의 어떤 주된 기저에는 뭐 수출 경기 회복과 반도체 회복이 깔려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조금 위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환율 문제입니다. 결국
홍콩 사태 자체가 뭐 최악의 국면을 이렇게 치달았을 경우에는 결국 위안화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경우 국내 원화 가치 자체도 다시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외국인 자금 자체가 뭐 아시아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다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홍콩 사태 자체는 저희가 조금은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봐야죠.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는 부분, 홍콩 시위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고, 결과적으로 홍콩 자체적인 이 수출 물량 비중도 꽤 있다라는 코멘트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수출 관련, 수출 경기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악재, 물론 홍콩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환율 이야기 하셨으니까 환율은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놓고 보면 좋을까요? 결국 뭐 관점은 뭐 처음에 얘기하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 여부를 결정할 가장 뭐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생각보다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1,200원 선에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뭐 1,15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16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외환시장 자체는 일단 관망세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타결이 될 건지 1단계가 타결이 될 건지 이제 그 위에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7위안 아래로 그러니까 6.9위안대로 안착을 할 건지를 좀 지켜보면서 지금 외환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 자체는 뭐 1,160원대를 전후로 해서 계속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 국내 경기의 반등이라는 부분을 결국 예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과 원화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인민은행이 경기 조절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좀 기대 요인으로 꼭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재정 정책도 강화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경기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 경기 자체가 뭐 인민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뭐 아주 대규모적인 어떤 부양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경기 자체가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라든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위안화의 변동성을 하면서 대응을 하되 일단 원화 강세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 언급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달러당 원화 가격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의 강세인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체크되고 있는데요.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떠한 시간표라도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점만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뭐 국내 주가 지수가 뭐 어물쩍 2,150에 사실 다다랐고 막연하게 사실은 뭐 증권사나 모든 전망 자체가 연말에 한 2,150에서 한 2,200 정도를 사실은 뭐 암묵적으로 사실은 얘기를 해왔던 시점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도 사실은 비슷한 랠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역 협상 기대감을 가지고 5월 초까지 뭐 랠리가 있었고 그래서 뭐 2,200선도 사실 넘었던 상황들인데 그러면 지금하고 연초 그 랠리하고 좀 같은 거냐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뭐 무역상 타결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면에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둔화, 하강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안 좋게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결국 펀더멘탈을 상당 부분 따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 지금은 뭐 경기 자체가 뭐 지표가 확 좋아진 부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경기의 저점 얘기 또는 경기의 반등을 사실은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초 랠리와 지금 랠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펀더멘탈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고 경기의 펀더멘탈 자체도
자체도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증액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 조금 난관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해놓고 보면 주식 시장이 추가적인 랠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뭐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사실 말씀 주셨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제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2150포인트 근처에 가서 사실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예. 요 근방에서 이렇게 예. 출렁출렁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도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혹시 밴드대라도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저희는 뭐 내년 상반기 한 2,350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좀 뭐 아주 뭐 강한 뭐 주가 지수 전망은 아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2,500선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관망 분위기가 사실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실물 지표들이 이제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결국 국내 경기라든지 또 기업이익에 가장 중요한 건 수출 경기인데 그렇죠. 결국 이제 수출 경기 자체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개선이라든지 또 만약의 경우 미중 협상이 타결이 됐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보면 내년 1분기, 2분기 국내 수출이 뭐 기저효과 영향도 있고 또 뭐 전반적으로 조금은 뭐 글로벌 투자 사이클 자체도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주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 지표가 확인이 되면 수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반등에 나서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시장 상반기에는 계속 갈 것이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세 말씀 주시면서 2350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과 맥락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내년 경기 전망과 시장 전망과 전략적인 측면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추려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에 조금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고 시작이 상방으로 가면 그때 경기 민감을 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또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뭐 지금 경기 방어 글쎄요,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뭐 결국 경기가 좀 나아진다는 우리가 저에게 전망을 기절에 깐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에 또 담아도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부터?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미중 간의 대화가 뭐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한 이전처의 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좀 민감주를 조금 더 담아놓는 전략이 조금은 더 유효해 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 쪽의 대안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좀 안 보세요? 왜냐하면 리스크 측면, 관리 측면에서요. 예, 물론 이제 미중 또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제 또 어그러지면 뭐 방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의 어떤 타결이니 뭐 이게 또 뭐 와인이란 부분을 가지고만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는 좀 피로감도 사실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경기 펀더멘탈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동안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침체가 올 것처럼 뭐 공포 분위기가 사실은 좀 확산이 됐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그나마 좀 그 공포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자체가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수출 경기 이러한 것들이 진짜 뭐 저희 예상대로 뭐 다행스럽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경기 민감주의 어떤 조금 주가 동력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들을 보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 좋아 보이는 건 뭐 다 공통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사실 좀 많이 그거 안 빠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4차 산업인이 이러한 것들로서 산업을 주도하는 게 사실은 좀 뭐 반도체 IT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더구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약간은 좀 지었던 설비 투자를 뭐 4분기에 느리고 내년 초에 계속 느리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중국 자체도 최근에 뭐 블록체인 굴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목소리를 사실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많은데 예. 시간이 없어서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좀 IT 경기를 계속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 뭐 원자재 가격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을 했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투자 사이클 자체가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예.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 거기에 조금 이머징이라든지 뭐 여타 비미국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 쪽이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진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한 소재 산업재 부분도 조금은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경기 민감재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IT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확대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맞물려서 소재, 산업재 이 부분도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시간 내주시죠?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